네, 지금부터 중앙 제어판 컨트롤 박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관 들어오시면 바로 TV 밑에 입구에 있는 요 계기판인데요. 컨트롤 박스입니다. 여기서는 모든 전기와 난방 등 모든 것을 통제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들의 손길이 닿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요. 또 굉장히 그 캠핑카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 이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하나하나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현재 캠핑카를 처음에 문을 열었을 때 현재 모든 기능이 꺼져 있는 상태가 현재 이 모습입니다. 해서 불이 들어와 있는 데는 아무 데도 없고 오로지 여기 보시면 전력계 얘만 파란불 들어와 있는 이 상태가 완전히 해제가 된 모든 기능이 꺼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능이 꺼져도 이 녹색 전력계만큼은 배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 그걸 알려주는 전력계만큼은 계속 켜져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는데요. 일단 그 입실을 하시게 되면 이 왼쪽에 있는 여러 버튼이 있는 여기 중에 전원 요거를 꾹 눌러주세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여기 불이 들어오면서 볼트는 13.3V, 암페어는 1.9 암페어 되어 있는데 요거는 모르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20V 버튼 누르고 메인 등, 이거는 위에 등이에요. 전기, 조명등, 무드등, 주방등. 그 다음에 물펌프는 이렇게 켜줘야만이 이제 청수통에 있는 물을 끌어다가 싱크대나 화장실에서 쓸 수 있는 물펌프가 안 켜져 있으면 물론 물을 끌어다가 쓸 수가 없습니다. TV가 돼야 이제 TV가 작동이 되고요. 12V. 왜냐하면 캠핑카 안에는 220V로 작동되는 것도 있고 12V로 작동되는 것도 있으니까요. 냉장고를 꼭 켜줘야지 안 켜주면 작동이 안 됩니다. 유성 안테나는 현재 저한테 없고요. 어닝 등은 만약에 누르게 되면 바깥에 이렇게 야간에 어닝 밑에서 뭐 식사 같은 거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어닝 등입니다. 이 어닝 등만 해도 매우 밝아서 밖에서 뭐 캠핑 활동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만약에 추가로 어둡다, 더 밝게 하고 싶다 할 경우에는 조수석 대트렁크 그 안에 보시면 플라스틱 박스 큰 게 있는데요. 큰 플라스틱 박스 안에 보시면 굉장히 밝은 조명등이 큰 게 있습니다. 그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현재 이 상태면 전부 다 켜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현재 사용하기 위해서 꼭 켜야 되는 것 쭉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인버터라는 게 있습니다. 인버터는 현재 배터리에 충전되어 있는 12V를 220V로 바꿔주는 거겠죠. 그러니까 인버터가 안 켜지면 220V로 작동되는 에어컨이 220V더라고요. 220V 에어컨, 그 다음에 커피 머신, 뭐 전기 포트,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 뭐 이런 등등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현재 오프로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가 오프고 밑으로 내리면 온이고 위로 내리면 이게 뭔가요? 차지 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차지 온이는 그냥 잊어버리시면 되고요. 온하고 오프를 하는데 온 쪽으로 눌러주시면 불이 들어옵니다. 네,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왜 안 들어오지? 네, 들어오고 있군요. 이렇게 되면 12V를 끌어다가 220V로 공급이 되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220V가 전부 작동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전력 부분부터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인버터에 있는 여러 가지 버튼이 있습니다. 뭐 얘는 그
그 로드 상태가 몇 프로고 이쪽도 몇 프로가 있고 뭐 쭉 있는데 이런 거는 별로 신경 쓰시지 마시고요. 다만 그 요 인버터 요 밑에 전력계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 보시면 현재 55%, 385 암페어아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암페어아워 이런 거 관두고요. 그냥 쉽게 55%. 현재 얘가 그 현재 배터리의 충전 완충도는 55%다. 그렇게 요 프로만 제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태양광 충전이 보통 되기 때문에 주차를 한 3, 4일 정도 해 놓으면 프로테이지는 100%, 그 다음에 암페어 아워는 699 암페어 아워 정도. 그게 이제 완충 상태입니다. 100%에 699 암페어 아워. 그런데 현재는 이제 2박 3일 동안 좀 캠핑카를 쓰다 보니까 현재 55%까지 다운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게 40% 이하, 40% 이하가 되면 대략 40% 이하가 되면 경보가 요 위에 인버터에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뚜 하고 경보가 계속 울려요. 그래서 그거는 뭐 합선됐다, 뭐 위험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전력이 좀 부족하니까 충전을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뚜 소리 나는 상태에서 계속 써도 상관없겠지만 그 배터리가 너무 방전이 많이 되면 배터리 수명에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베니의 그 배터리는 정인 인산철 700 암페어 아워 정도가, 그 다음에 태양광 300. 그래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가격이 배터리가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그 수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40% 이하에서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경보가 뚜 하고 울리게 되면 충전을 해 주시는 게 좋겠죠. 충전하는 방법은 외부에서 한전, 외부에서 외부 콘센트에 꼽아 가지고 이 베니의 옆에 있는 한전 충전기에 연결을 해서 그 전력을 보충해 주면 되겠고요. 아니면 그 한전 충전할 데가 없다 그럴 경우에는 전력 소비가 많은 에어컨이라든지 뭐 인버터라든지 전기포트나 이런 거를 사용하지 않는 거, 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저 위에 있는 에어컨을 안 하는데 추워서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이제 엔진 시동을 걸게 되면 엔진 운전석 쪽에서도 에어컨이 실내에 있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그 에어컨의 힘을 빌어서 할 수가 있겠죠. 참, 그리고 충전하는 방법 한 가지 빠뜨렸는데, 한전을 하든지 아니면 시동을 걸어 놓으시면 지금 전력이 부족하다는 경보가 꺼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시동을 거는 순간 차에서 배터리로 충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보가 끝나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경보가 울리면 엔진 시동 거는 게 가장 좋겠죠. 날씨 더운데 뭐 에어컨 안 쓸 수도 없고요. 네. 그 다음에 전력 문제는 요 정도입니다. 전력 문제는. 네. 그리고 요거를 전력 문제하고 연결되는 거는 배터리실 환풍기 과열 방지가 있는데요. 원래 배터리실이 침대 밑에 있습니다. 그 밑에 배터리도 있고 뭐 버너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장비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배터리실에 다 모아놨어요. 근데 걔네들이 발열이 나는, 열이 많이 발생되는 애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쪽에 열이 많이 발생되면 기계가 좀 쉬 고장이 나겠죠. 그래서 이제 얘는 뭐 웬만하면 켜놓는, 그래서 배터리실의 환기, 열기를 빼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전기 관련 장치고요. 여기는 이제 그 어닝 리모컨이 있고, 요 위에는 이렇게 에어컨 리모컨이 있죠. 지금 더워서 에어컨을 좀 켜야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있는 게
요게 청수 게이지라고 그래서, 청수는 수돗물이죠. 그래서 뭐 싱크대나 욕실에 쓸 수 있는 청수 게이지. 요 청수 게이지가 요거는 풀이고 요거는 이제 그 앵꼬란 얘기죠. 예, 그래서 그 게이지대로 하는데, 이게 풀로 채웠을 경우에는 2인 가족이 뭐 밤에 잘 때 샤워를 한다. 그랬을 샤워 정도만 한다. 그랬을 때는 한 2박 3일, 그 다음에 아껴 쓰면 3박 4일까지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에서 150리터의 청수통에 그 남아있는 잔량 게이지입니다. 만약에 반신욕을 한다. 그래서 욕조에 물을 가득 받아서 쓸 경우에는 1박 2일이 아니라 뭐 24시간, 그러니까 욕조에서 한번 탕에서 반신욕을 하는 순간 뭐 거의 다 소진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온풍기 히터를 설명드릴게요. 온풍기 히터는 그 무지동 D3 독일제 온풍기 히터라고 그래서 차량과는 상관없이 이 캐빈 안에서 차량에 있는 경유를 끌어다가 버너에 떼서 연소를 시켜서 이제 온풍, 따뜻한 바람을 만들어서 캐빈 안으로 보내주는 온풍기입니다. 얘는 온풍기는 어디니? 예를 들면 요 밑에 요런 거, 요런 식으로 요거는 이렇게 돌려가지고 고정식으로 해놨네. 이렇게 해서 여기서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데, 화장실에도 있고 뭐 여기 소파 밑에도 있고 군데군데 온풍이 다 나옵니다. 화장실도 온풍이 나오니까 아무리 추워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거고요. 켜는 방법은 여기 전원 버튼과 OK겠습니다. 전원 버튼을 2초 정도 눌러주세요. 그러면 온이죠. OK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작동 중입니다. 현재 뭔 얘기죠? 현재 31도, 32도까지 되고 있는 거고, 원하는 온도는 잠깐만요. 지금 요게 지금 안에 찔려가지고 이 찝히는 바람에 잠깐 오프가 나왔었는데요. 현재 온 상태고요. 잠깐만요. 지금 온 상태입니다. 그럼 나온 거 온도를 또 찝혔네. 저기 자꾸 찝히네요. 이제는 안 찝혔는데. 이렇게 요 오른쪽 버튼을 이용을 하면 온도를 올린 겁니다. 35도까지 해야 되겠다. 오케이. 자꾸 오프가 되는데요. 어쨌든 여기가 자꾸 찝힙니다. 고쳐야 되겠네. 현재는 아까 35도로 맞춰진 상태로 왼쪽에 다시 한번 이렇게 되면 온이 된 거고, 전원을 다시 누릅니다. 길게. 그러면 오프가 되는 겁니다. 오프가 되어 있는데 왜 안 꺼지죠? 오프된데 OK를 해야 되나? 다시 한번 온. 지금 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오프했죠? 한 번 더 해볼게요. 오프 됐죠? 그러면 이대로 두면 이따가 꺼질 겁니다. 저도 뭐 온풍기는 거의 안 쓰다 보니까 헷갈리네요. 자, 오른쪽에 있는 게 바닥 난방기. 바닥 난방기와 온수를 쓸 수 있는, 요거 왜 꺼졌죠? 네. 오프되어 있으면 한 5초 후에 꺼지게 됩니다. 누르게 되면 꼭 누르시면 온이 되겠죠. 32도. 여기서 이제 온도를 이렇게 조절. 36도까지 되네요. 자, 온도를 30도만 해다오. 하면 이제 얘가 지금 32도지만 30도까지 낮출 수는 없겠죠. 그럼 작동은 안 되고, 여기 보면 지금 찬바람 나오고 있습니다.
대략 이렇습니다. 끌게요. 2초 정도 눌러주시면 오프. 그리고 잠시 후에 얘가 이제 꺼지겠죠. 자, 그 다음 요거 바닥난방하고 온수기. 온수를 쓸 수 있고 바닥난방을 해주는 건데요. 이거 역시 무시동 D5 독일제 그 바닥난방기인데요. 요것도 역시 똑같이 온풍기 히터처럼 경유를 끌어다가 버너를 연소를 시켜서 거기서 이제 그 사계절 부동액을 데워가지고 거실 바닥에 공급을 해서 꼭 집에, 우리 집 아파트 집에 바닥이 온도가 들어오듯이 방바닥이 따뜻해지는 겁니다. 물론 온수도 쓰려면 이거를 켜야 돼요.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지는 건데요. 바닥, 여기 거실 바닥, 그 다음에 저 소파 밑에, 그래서 바닥에 난방이 들어오게 하고, 그 다음에 온수까지 뜨끈하게 나올 수 있는 그 기능인데, 날씨 추울 때는 꼭 필요한 게 되겠죠. 키는 방법 똑같습니다. 온풍기 히터처럼 꾹 눌러서 2초 정도 후에 2초 정도 눌러주는 겁니다. 해볼게요. 그러면 켜졌습니다. 그냥 여기서는 켜고 끄는 것만 하세요. 자, 켜져 있으면 바닥 난방기 켜졌고, 왼쪽에 보시면 바닥 온도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 바닥 온도 스위치를 켜주면 여기 온도 조절기를 이제 켜주는 겁니다. 바닥 온도 스위치를 켜줄게요. 불 들어왔죠? 그러면 온도 조절기에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바닥 온도 스위치는 온도 조절기를 켜주는 겁니다.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기온이 37도 바닥이. 자, 그러면 여기 셋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누르면 이제 온도 조절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80도까지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뜨겁다 하면 뭐 이렇게 해서 40도로 맞춰놓으면 되겠고요. 71도로 원한다. 그럼 다시 셋. 그럼 현재는 36도지만 71도가 될 때까지 얘가 작동이 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보시면 요 밑에 있는 삼각, 그거는 켜졌다는 뜻이고, 위에 있는 동그란 불 들어온 게 지금 작동 중이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불이 두 개가 들어와 있으면 현재 작동해서 계속 바닥 난방, 바닥 난방,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부동액을 데워서 지금 경유를 버너를 연소시켜서 부동액을 데우고 있는 중이죠. 근데 얘를 이제 해놓으면 보통 겨울에 한 40도 정도 해놓으면 정말로 바닥이 40도 정도 돼서 뭐 뜨뜻합니다. 매우 뜨뜻합니다. 그 바닥에 앉아 있으면 바닥이 뜨끈뜨끈할 정도로 40도만 해도. 그런데 이제 목욕을 한다. 그 목욕에서 뜨거운 물이 나오기 위해서는 한 40도 이상만 유지하면 됩니다. 근데 40도 이상을 유지하는데 화장실 설명할 때 했듯이 그 온수가 넉넉하게 나오려면 온도를 최대한 올려놓는 게 그 온수를 넉넉하게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도를 예를 40도를 갖다가 바닥 난방 온도를 40도 정도를 해놓게 되면 샤워기를 세게 틀어가지고 샤워를 하는 동안에 아무래도 온기를 계속 뺏어가기 때문에 걔가 온도가 점점 내려가서 미지근한 찬물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샤워나 이제 반신욕을 할 때는 셋을 누르시고 최대한 올려서 80, 한 이 정도 다시 셋 80이 된 거죠. 이렇게 80도 정도를 맞춰놔서, 자, 잠깐 기다리면 셋을 흔들어요. 셋. 네. 그러면 현재는 36도인데 지금 왜 이렇게 작동이 되고 있으면서 좀 기다리면 얘가 80도까지 올라가게 되겠죠. 그때 이제 샤워를 하면 충분합니다. 샤워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샤워만 한다 그러면, 한 50도 정도가 도달됐을 때 샤워를 하면 충분하고요. 만약에 욕조에다가 물 받아 놓고 반신욕을 한다 할 경우에는
최소한 한 70도 정도는 도달했을 때 이제 그 욕조 수도를 틀기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게 또 화장실 설명할 때 했듯이 그 물이 너무 굉장히 뜨겁게 나오기 때문에 그냥 목욕하기 좋은 정도의 온도를 맞추시고, 그 다음에 물 나오는 수도의 수량, 그 물 나오는 세기는 약 한 60% 정도만,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반 조금 넘는 정도, 60% 정도만 나오게 하게 되면 거의 이 온도가 70도에서 시작을 했다. 그러면 그 온도가 거의 안 떨어지면서 온수를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조금 뭐 물 나오는 양이 세다 싶으면 70이었던 게 뭐 65, 60, 55 이렇게 내려가겠죠. 내려간다 하더라도 뭐 40도 될 때까지는 뜨뜻한 물이 나오니까요. 어쨌든 그 욕조에 그 수도 나오는 물 세기를 한 60% 정도만 해주면 원하는 그 온도가 계속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온도가 그 사이에 올라갔죠? 사실 아까 30 몇 도였는데 40도까지 좀 계속 바닥이 뜨뜻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더우니까 얘는 일단 끄도록 할게요. 얘 끌 때는 바닥 온도 스위치를 끄면 얘도 같이 꺼지고, 이거를 끄고 키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얘가 작동 중엔 요 둘레 이렇게 뻘거스름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얘는 뭐 아까 오프되니까 이렇게 완전히 꺼졌죠? 근데 얘는 요 스위치 옆에 붉으스름하게 불이 들어와 있는 건 계속 작동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얘는 온도 조절기고 얘는 작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얘가 작동되고 있는 거거든요. 얘를 이렇게 2초 또 눌러주시면 꺼집니다. 네, 밑에 불 빨간 불이 꺼졌죠? 이렇게 되면 다 꺼진 겁니다. 자, 바닥 한번 킬 때 다시 한번 2초 정도 눌러주시고, 그러면 불이 들어왔어요. 작동 중이에요. 그러나 온도 조절을 해야 되겠다. 온도 조절 스위치를 올리고 여기서 온도 조절을 하는 거죠. 다 됐다. 꺼야 되겠다. 자, 이걸 꺼줘서 이 조절기를 꺼주고, 실제로 끄는 거는 얘를 끄는 건데 꾹 눌러서 2초 정도 지나면 꺼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바닥 난방은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오수 밸브가 있습니다. 오수 밸브는 이제 오수통에 밸브를 닫을 수도 있고 열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오수라는 거는 화장실이나 싱크대에서 사용한 물인데요, 하수물인데요. 일단 오수통에 한 80리터에서 100리터 정도가 오수통이 용량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그 오수통에 담기게 되는데 밑으로 흘리질 않고, 그런데 이제 그게 완전히 그 만수가 되면, 그래 오수통이 다 꽉 차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계속 이렇게 잠겨져 있는 상태일 경우, 그 다음부터는 꽉 찼으니까 계속 뭐 싱크대에서 물을 쓴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흘러 넘쳐서 저 차체 밑에, 저 밑에 그 배기가스 나가는 바닥 밑에서 오수가 밑으로 이제 배출이 되는 거죠. 저 바깥으로 배출이 되는 거예요. 땅바닥으로. 네. 그랬을 때 이제 오수통이 꽉 찼다라고 이제 연락이 오는 게 이겁니다. 오수 만석 경보. 여기가 이제 빨간 등이 들어와요. 뭐 소리는 안 나고요. 그냥 불만 들어와요. 그러면 오수통이 찼다. 이제부터 흘러 넘친다. 그런 뜻이고요. 뭐 오수 같은 경우 바깥에 버리는 거는 뭐 고속도로 운전이라든지 아니면 하수 어떤 기능이 있는 그런 장소에 가서 물 내리기를 하면 되는데, 웬만한 캠핑장에 파쇄석으로 되어 있는 그런 작은 자갈같이 되어 있는 그런 데는 물을 흘러내려도 밑으로 흡수가 잘 돼서 그냥 땅으로 잘 들어가고요. 땅이 좀 딱딱하다든지 아니면 오수를 흘려보냈을 때 뭐 옆에 텐트로 물이 흐르다든지 뭐 그런 데서만 조심해서 하시면 됩니다. 주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 상황, 그 다음에 땅 흡수 상황 뭐 그런 거를 봐서 오수를 그때그때 비우고요.
가장 좋은 거는 운행하면서 비우는 게 가장 좋겠죠. 차량을 운행하면서. 그 오수밸브입니다. 현재는 잠긴 상태. 위로 올리면 이제 오수가 열리게 되겠죠. 오수밸브가 열리면 오수통에 있는 오수가 저 차체 밑으로 땅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얘는 청수입니다. 현재 닫혀 있는데요. 요거는 청수통은 150리터. 청수통에 밸브 열고 닫고 하는 건데 당연히 닫아놓고 써야 되겠죠. 근데 언제 이거를 열게 되냐? 뭐 예를 들어서 캠핑을 끝내고 한 2주 정도는 캠핑을 할 일이 없다. 언제 캠핑 갈지 모르겠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청수가 오래 두면, 물론 청수통은 플라스틱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래 두면 세균이라든지 그 청수가 좀 상할 것 같아서 그냥 깨끗하게 비우고 그냥 마른 상태로 주차하고 싶다. 그럴 때 이제 청수를 비우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우리는 거의 일주일마다 한 번씩 돌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청수를 받는 것도 쉽지가 않아서 가능하시면 이제 캠핑 다 끝났다 그러면 캠핑장이라든지, 청수받기 좋은데 캠핑장이라든지 아니면 공용 화장실, 해수욕장이나 이런 데 있는 공용 화장실, 아니면 뭐 주유소 화장실이라도 일단 청수는 꽉 채워주시고 차량을 반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사람이 청수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지 아예 뭐 싱크대에서도 물이 잘 안 나오고, 왜냐하면 그 청수 가지고 변기도 쓰게 되는데요. 변기 물을 내려야 되는데 청수가 없으면 물이 안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청수는 기본적으로 사용 다 하고 반납할 때 청수를 이렇게 만땅 해서 가득 채워서 반납해 주시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수 됐고 청수 됐고 오수방풍 됐고, 이제 마지막 요거 남았죠. 요게 이제 전동 침대입니다. 그래, 전동 침대는 앞전에 거실 설명할 때 했던 거죠. 전동 침대를 따닥, 이거를 2번 연달아하는데 따닥 하고 계속 누르는 거예요. 밑으로 내릴 때도 따닥 하고 계속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전동 침대가 내려오고 올라가겠죠. 지금 위에 있으니까 내리는 거 한번 해볼게요. 따닥, 다시 따닥. 그러면 또 하면서 또 하면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죠. 놓으면 스톱. 위험하기 때문에 밑에 있는 사람 조심하라고 또 경고가 울립니다. 자, 다시 올리도록 할게요. 따닥. 이렇게 되면 이렇게 경보를 또 올리면서 위로 올라갑니다. 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동 침대까지 모든 그 종합 제어판, 그래서 컨트롤 박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제어판은 저 같은 경우는 요 위에다가 어린아이들이 손을 못 대게 조만간 뭐 아크릴 박스를 제작을 해서 위에다가 붙이고 올렸다 내렸다 하도록 그렇게 해볼 생각인데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답니다. 이대로 쓰는데 어린아이들한테 처음에 할 때 교육을 잘 시켜 절대 만지지 말아라,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모든 기능을 다 설명을 했고요. 이제 캠핑이 끝났다, 이제 반납을 한다, 그럴 때 끄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때는 일단 종합전원을 먼저 끄세요. 이거를 꾹 누르면 모든 게 기본적으로 다 나가죠. 근데 아직 안 나간 게 있습니다. 요거 환풍기, 요것도 꺼주세요. 자, 아직 안 나간 게 또 있습니다. 요거 인버터도 오프를 해주세요. 요러면 이제 에어컨도 조금 아까 우리가 꺼졌죠. 220V가 맞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불이 다 꺼져 있습니다. 오로지 남은 거는 요 전력계, 얘는 항상 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배터리 상태가 50%다라는 전력계, 얘만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를 확인하시고 문을 잠그시면 되겠습니다. 요 보시게 되면 깜빡하면서 요 배터리 바가 이렇게 움직이죠. 요거는 지금 충전 중이라는 뜻입니다. 깜빡하면서 배터리 바가 움직이는 거. 현재는 한전 충전이 안 돼 있고 날씨가 이렇게
햇빛이 쨍쨍하다 보니까 위에 태양광에서 지금 발전을 해서 계속 충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태양광이 사실은 우리가 하루를 캠핑했다, 그 전력이 50%밖에 안 남았다 하더라도 하루 종일 이렇게 산에서든 해수욕장에서든 그 태양광, 천장에 있는 태양광이 햇빛을 계속 본다 그러면 하루 동안에 충전되는 게 약 30%에서 40%까지도 충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태양광이 300W로 되어 있어서 태양광 충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배터리 충전하는 거는 가장 저렴하면서 기본적으로 되는 게 태양광 충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동을 걸어서 엔진 충전. 세 번째는 외부에서 한국전력, 한전전력을 연결해서 하는 한전 충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외에는 충전의 방법이 없죠. 네, 이상입니다.